제1강 의식은 존재보다 먼저인가? 서양 형이상학과 비이원성의 충돌. 1. 철학은 언제부터 이 질문을 했는가? 철학은 언제나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가? 를 물어왔습니다.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 서브스턴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데카르트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감각도 의심합니다. 기억도 의심합니다. 수학도 악마가 속이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나. 그래서 나온 명제가 바로 COGITO 어고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장을 생각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확실성입니다. 데카르트는 외부 세계보다 먼저 자기 경험의 확실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에서 루퍼트 스피러는 데카르트를 계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데카르트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2. 루퍼트 스피러는 데카르트의 무엇을 수정하는가? 스피러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생각이 존재를 증명하는가? 우리는 깊은 명상 상태에서도 존재합니다. 깊은 몰입에서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아무 생각도 없는 순간에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의식어너스 자체 아닐까요? 즉, 데카르트의 명제를 이렇게 수정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의식한다. 의식이 있으므로 존재가 드러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루퍼트는 의식 속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생각 속에서 의식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환입니다. 3. 경험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제 아주 단순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주변을 보십시오. 의자가 보입니다. 벽이 보입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몸의 감각이 느껴집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감정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각각의 대상을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나타난 대상을 압니다. 후설은 이것을 현상 퍼나모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피러도 이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 의식은 대상이 아니다. 책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몸도 볼 수 있습니다. 감정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관찰자를 관찰할 수 있는가? 눈은 모든 것을 봅니다. 하지만 눈은 자기 자신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스피러는 의식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의식은 결코 경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이 의식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의식은 객체 오브젝트가 아니라 모든 객체가 나타나는 조건 컨디션 오브 어피런스입니다. 칸트는 공간과 시간을 경험의 선언적 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스피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공간과 시간조차 의식 안에서 경험되는 형식일 뿐이며 의식 자체가 가장 근원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5. 의식은 무언가가 아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의식이라는 에너지가 있나요? 의식이라는 물질이 있나요? 스피러의 대답은 둘 다 아닙니다. 그는 의식을 하나의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의식은 색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무게도 없습니다. 길이도 없습니다. 부피도 없습니다. 즉, 의식은 세계 속의 하나의 사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가 나타나는 장필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이라는 표현도 비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장이라는 개념 역시 공간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스피러에게 의식은 공간 이전의 조건입니다. 6. 존재론의 역전. 현대과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정합니다. 우주, 물질, 생명, 뇌, 의식. 이것은 물리주의 머티리얼리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나 스피러는 묻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답은 의식입니다. 우리는 뇌를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역시 의식입니다. 과학적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의식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경험이며 경험은 항상 의식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의식을 물질의 결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순환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형이상학적 출발점입니다. 7. 경험의 우선성과 존재의 우선성. 여기서 스피러는 경험이 먼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의식이 경험의 조건이며 모든 존재에 대한 논의 역시 의식을 통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은 후설의 현상학과 닮아 있지만 후설은 형이상학적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스피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의식을 궁극적 실제 얼터머 리얼러티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현상학을 넘어 비이원성 형이상학으로 들어갑니다. 8. 첫 번째 철학적 난제. 하지만 이 지점에서 비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식을 통해 안다고 해서 의식만이 실제 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분석 철학자들이 루퍼트 스피러에게 가장 자주 제기하는 비판입니다. 즉, 인식의 우선성 에피스테믹 프라이오러티과 존재의 우선성 안톨로지컬 프라이오러티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피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 논쟁은 아직도 철학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퍼트 스피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주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반론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의식은 왜 철학의 마지막 난제인가? 21세기 과학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DNA를 읽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AI는 인간과 대화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아직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주관적 경험 서브젝티브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왜 빨간 장미를 볼 때 불금이 느껴질까요? 왜 음악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감동으로 경험될까요? 왜 통증은 단순한 신경신호가 아니라 아픔으로 느껴질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뇌의 작동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 그 자체를 묻는 질문입니다. 2. 데이비드 차머즈의 문제 제기. 1995년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즈는 의식을 둘러싼 두 종류의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문제이지 프라블럼즈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은 어떻게 저장되는가? 시각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의를 어떻게 전환하는가?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들은 어렵지만 원리상 신경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드 프라블럼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왜 이런 정보 처리가 경험을 동반하는가? 여기서 핵심은 기능 펑크션이 아니라 현상 포나모날라기입니다. 컴퓨터도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컴퓨터에게 빨간색이 어떤 느낌인가? 를 물을 수 있을까요? 3. 퀄리아 QUALIA. 철학에서는 경험의 질적인 측면을 QUALIA라고 부릅니다. 커피의 쓴맛, 바다의 푸른색, 사랑의 설렘, 상실의 슬픔. 이것들은 물리량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뇌스캔은 뉴런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슬픔의 느낌 자체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하드 프라블럼입니다. 4. 루퍼트 스피러의 첫 번째 반론. 루퍼트는 말합니다. 하드 프라블럼이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 전제는 이것입니다. 물질이 먼저 있고 의식은 나중에 생긴다. 그는 이 가정을 뒤집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뇌가 의식을 만드는가? 가 아니라 왜 우리는 뇌가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그의 논증은 급진적으로 전환됩니다. 5. 우리는 뇌를 어떻게 아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뇌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습니다. MRI 사진을 봅니다. 해부학 그림을 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 결국은 시각 경험, 언어 경험, 사고 경험입니다. 즉, 뇌에 대한 지식조차 의식 안에서 주어진 경험입니다. 루퍼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의식 밖으로 나가 세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주장은 조지 버클리의 이상주의를 떠올리게 하지만 루퍼트는 신학적 논증 대신 직접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6. 현상학과 루퍼트 스피러. 에드문트 후설도 비슷한 출발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계의 존재 여부를 잠시 괄호치고 에퍽,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후설은 세계는 없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철학은 우선 경험을 분석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루퍼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의식이 단순한 분석의 출발점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점에서 그는 현상학자가 아니라 형이상학자입니다. 7. 데니얼 데닛의 비판. 현대 철학자 데니얼 데닛은 하드 프라블럼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퀄리아라는 개념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불금이나 아픔이라고 부르는 것은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특정 방식으로 기술한 것일 뿐이며 그 뒤에 별도의 신비한 실체를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퍼트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설명과 경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뇌 활동을 완벽히 설명하는 것과 그 활동이 왜 경험으로 나타나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8. 타머스 매칭어의 자기 모델. 타머스 매칭어는 자아 셀프는 실체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내는 자기 모델 셀프 마이너스 마덜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자아가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뇌가 생성한 모델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루퍼트는 절반만 동의합니다. 그 역시 일상적 자아이고는 구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매칭어가 여기서 멈추는 반면 루퍼트는 묻습니다. 그 자기 모델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그 답을 순수한 의식에서 찾습니다. 9. 하드 프라블럼을 없애는 방법. 루퍼트의 전략은 하드 프라블럼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문제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물리주의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는가? 루퍼트는 이렇게 묻습니다. 의식 안에서 경험되는 물질을 왜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가정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그의 철학 전체를 움직입니다. 그는 의식을 결과가 아니라 전제로 놓습니다. 따라서 하드 프라블럼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10. 하지만 이것은 해결인가, 회피인가? 여기서 중요한 비판이 등장합니다. 루퍼트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전제를 바꾸어 문제를 없앤 것 아닐까요? 이 비판은 매우 진지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주의는 의식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반대로 루퍼트는 왜 의식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즉, 설명의 부담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철학은 많은 지지를 받는 동시에 분석 철학에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제3강 어너스의 존재론 의식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루퍼트 스피러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를 나는 의식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둘째, 그는 하드 프라블럼 오브 컨셔스너스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문제의 출발점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어너스의 존재론 안탈러지 어브 어너스를 다룹니다. 이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루퍼트 스피러는 단순히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핵심 주장은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그는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만이 스스로를 통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1. 존재론 안탈러지란 무엇인가? 존재론은 가장 오래된 철학의 분야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존재하는가? 플라톤은 이데아가 진정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 서브스턴스를 말했습니다. 스피노자는 하나의 무한한 실체를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현상이며 물자체딩 앤 SICH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 물리주의는 물질이 궁극적 실제라고 말합니다. 루퍼트 스피러는 이 모든 전통을 검토한 뒤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답은 어너스입니다. 2. 어너스는 객체 아브젝트가 아니다. 우리는 책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지금 혼란스럽다는 생각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철학적 문제가 생깁니다. 관찰하는 주체는 관찰될 수 있는가? 후설은 의식을 지향성 INTENTIONALITY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의식은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합니다. 그러나 루퍼트는 질문을 더 밀어붙입니다. 그렇다면 그 향함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어너스를 하나의 심리적 상태나 기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너스는 경험의 내용 컨텐츠이 아니라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입니다. 3. 칸트와 루퍼트 스피러. 칸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라는 선언적 형식 속에서만 경험한다고. 즉, 공간과 시간은 세계의 성질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조건입니다.
루퍼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는 묻습니다. 공간은 어디에서 경험되는가? 시간은 어디에서 경험되는가? 기억은? 미래에 대한 상상은? 모두 어너스 안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너스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나타나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칸트보다 더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4. 어너스는 사물이 아니다. 여기서 루퍼트가 가장 자주 오해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너스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 건가요? 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어너스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진동도 아닙니다. 입자도 아닙니다. 장필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은 모두 이미 공간과 시간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어너스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어너스는 존재자 비잉가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는 근거 그라운드 어브 비잉입니다. 이 점에서 그는 독일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마이스터 에카트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일부 논의와도 접점을 가집니다. 5. 하이데거와의 비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중요한 구분을 했습니다. 그는 존재자 SEIENDES와 존재사인을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늘 존재자만 봅니다. 사람, 나무, 별, 건물. 하지만 정작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루퍼트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다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고, 루퍼트는 존재를 경험 가능하게 하는 어너스를 궁극적 실제로 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를 언어와 해석 속에서 탐구하고, 루퍼트는 존재를 직접적 자각 속에서 탐구합니다. 6. 어너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가?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너스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아요? 일반적인 인식은 주체와 객체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사과를 봅니다. 내가 음악을 듣습니다. 항상 나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너스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너스는 자신을 알 수 없을까요? 루퍼트는 여기서 자기 -b 셀프 -l umin osity-e라는 전통적인 아드바이타 개념을 사용합니다. 의식은 다른 것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등불이 방 안의 물건을 비추듯 어너스는 모든 경험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등불은 또 다른 등불이 있어야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비칩니다. 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리는 우파니샤드와 샹카라의 전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7. 경험의 내용과 경험의 장. 루퍼트는 경험을 두 층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 컨텐트입니다. 생각, 감정, 지각, 기억, 상상. 이들은 계속 변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장필드 어브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모든 내용은 변하지만 그 내용이 나타나는 열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루퍼트는 바로 이 열림을 어너스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어너스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대상이 나타나는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8. 존재론적 최소주의. 루퍼트의 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는 새로운 우주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혼 이론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어너스입니다. 세상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감각도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최소한의 확실성 위에서 존재론을,